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버겁기만 한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더 편안해지고 삶도 더 단단해지는 걸까?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평안한 삶을 만드는 5가지 변화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년의 복은 절대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노년학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응답자 중 54%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답했지만 반대로 18%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이 두 그룹을 갈라놓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듯한 장면을 얼마 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문영자 할머니께서 동네 복지관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는 70이 넘어서야 알았어. 복이라는 건 어디선가 굴러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부르는 거였지.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68세 박정우 아저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문할머니, 그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뭐가 달라진 건데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띠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오니까 이상하게 삶이 자꾸 풀리더라고. 이 말은 고전의 지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 라오즈는 성인은 흐름에 맡기되 결코 떠밀려가지 않는다고 했고 견자들의 말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향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년의 운도 바뀐다. 혹자는 말년에 복이 오는 사람들은 타고난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이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이 말년의 복을 부르는 걸까요? 나이가 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마음의 평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뚜렷한 징조를 실제 사연, 현장의 대화, 그리고 고전 속 지혜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깊은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년의 복을 여는 첫 번째 징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징조를 이해하시면 이어지는 4가지 징조가 왜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도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실패를 종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보내는 메시지, 전환점, 새로운 길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징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서울 금천구의 73세 윤명자 할머니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22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했지만 어느 순간 손님이 끊기며 가게를 닫게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날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던 길, 할머니는 저녁 노을을 보며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해야 하니? 그런데 그때 옆집에 사는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 씨, 반찬 가게는 닫았지만 명자 씨 손맛까지 다친 건 아니잖아요. 명자 할머니는 그 말에 그동안 버텨온 마음이 무너져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잃은 것만 보고 있었지. 아직 남아있는 걸 보지 못했구나. 그 후 명자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할머니의 반찬을 찾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어디서 사요? 할머니 손맛이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명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실패가 나를 다른 길로 데려다 준 거더라고. 조성기 어르신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다 70이 넘어서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1차 성기 어르신은 자기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숙제를 하다 어르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멋있었던 손님 얘기 좀 해줘. 성기 어르신은 운전하면서 만났던 손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줬는데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영화 속 사람 같다. 그날 이후 손주 학교에서는 매달 한 번씩 직업 이야기 시간을 열었고 성기 어르신은 여러 반에 초청받아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주는데 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꼈지.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재능을 막지 않는다.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재능을 꽃피운다. 성기 어르신이 새로운 길을 만난 것도 실패를 끝이 아닌 전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장은자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꿈을 접었습니다. 내가 글을 써서 밥이 나오겠냐. 애나 잘 키워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정리를 하다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대 시절 자신이 써둔 미완성 단편 소설이 들어 있었고 은자 어르신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포기했구나. 그날 밤 은자 어르신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나 글 다시 써도 될까?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직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아. 지금 은자 어르신은 지역 문학회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올해 작은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실패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록 흔들어준 신호였어. 장자 랑즈는 말했습니다. 큰 깨달음은 큰 흔들림에서 온다. 실패는 흔들림이고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이 다시 잡히는 것입니다. 한 노년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는 더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노년기에는 실패가 심리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회복력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하버드 고령화 연구팀은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고 신체 회복력까지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말년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실패하면 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실패 덕분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생의 일부로 끌어안기 시작한 순간부터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 그 표정에는 후회의 주름 대신 성찰이 남긴 깊이가 자리합니다. 이처럼 실패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징조로 이어집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고 시간이 부족해 늘 쫓기듯 살았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나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김선옥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했고
늦잠을 자도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은퇴한 사람이 현역 때보다 더 바쁘게 살면 어떡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 말에 할머니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옥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시계를 침대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급하게 살아서 얻은 게 뭐지? 다음 날, 할머니는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차를 한 잔 우려놓고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기로 한 것이죠. 창밖에 비친 햇빛이 커튼에 스며드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그림자,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구나. 그 10분이 쌓이자 마음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의 67세 박기준 어르신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 어르신은 회사에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뒤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하루를 억지로 일정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문화센터 강해, 조기축구, 등산 모임, 매일같이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 기준 어르신은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노년 상담사가 건네준 말에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비어있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있는 게 불안한 겁니다. 그 말은 기준 어르신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마음의 빈자리를 일정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네. 그 순간부터 기준 어르신은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죄책감까지 들었지만 점점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행동의 속도에서 의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춤의 순간에서 의미가 태어난다. 말년에 복이 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 나갑니다. 일정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하루가 더 깊어지고 여백이 많아질수록 결정이 더 정확해지며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형태로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불안해. 나는 오히려 시간이 천천히 가는 느낌이야. 그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글쎄, 나는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내 편이 되더라고. 이 짧은 대화는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인생의 질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버드의 고령화 연구팀은 시간을 통제하는 감각을 지닌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란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느림과 여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소년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바쁨 속에서는 도를 보지 못하고 고요 속에서만 참된 길을 본다고 했습니다. 삶의 깊이는 속도에서 오지 않는다. 여백에서 온다.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스리게 되고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징조, 즉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로 이어집니다.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살던 삶에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보통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장은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부산의 69세 장은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은자 어르신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이 나이에 너무 튀는 색 아니야? 모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할머니야.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은자 어르신은 그림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슬퍼 보였을까? 손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뭔가 참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은자 어르신의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웃고 남을 위해 참았지. 정작 나를 위한 표정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었구나. 그날 이후 은자 어르신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래서 평생 꿈이었던 그림 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어색한 손놀림으로 붓을 잡던 은자 어르신에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자님, 이 선 하나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은자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손에서 자유가 느껴진다니.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은자 어르신은 동네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복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 남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박재호 어르신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모임에서는 늘 점잖게 있어야 하고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고 난 뒤 상담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가장 편안하셨나요? 박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혼자 걷는 새벽 산책. 그때가 참 좋았네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선생님답게 사는 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남의 시선에 맞춰 사신 거죠.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남 눈치 때문에 끊었던 취미인 기타 연주를 다시 시작했고 동네 작은 음악 모임에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연주야?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다 끝나고 관객이 박수 치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취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만큼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년에 복이 오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변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노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노년층은 불안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가 23배까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성격 연구에서는 7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복지관에서 나눈 어떤 어르신들의 대화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돼서 못하겠어. 나도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했지. 남도 자기 사느라 바쁜데 나한테 관심 있을까? 그러네. 괜히 내가 나를 묻고 있었구나. 맞아. 내가 나를 풀어주니까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맞추려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반대로 말하면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평생 잃어버렸던 나가 다시 돌아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바로 비워내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 불필요한 집착과 부담을 내려놓게 되고 그 비움 속에서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론사에서는 이 비움의 지혜가 어떻게 말년의 복과 연결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에 복이 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깊은 변화는 비움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억지로 쥐고 살지 않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관계, 감정, 미련, 후회까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단순히 정리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과정이자 마음의 여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순간부터 많은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삶이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길석훈 어르신은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수십 년 동안 모은 물건들, 장부들, 광고지, 선물 받은 기념품들까지 집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너무 답답해요.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석훈 어르신은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아온 역사고 추억인데 그걸 버리라고? 그러나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지 않나? 그제야 어르신은 몇십 년 만에 첫 박스를 열고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보내줄게. 물건을 버릴 때마다 어르신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며칠 뒤 집을 찾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집도 깨끗해졌는데 아빠 얼굴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석훈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우니까 마음에 바람이 통하네. 이 말은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김미선 할머니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화만 오면 걱정이 되었고 만나면 반드시 섭섭한 말을 툭 던지는 사람. 그러면서도 정이 있으니까 끊을 수도 없고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 할머니는 상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분과 만나고 나서 기운이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미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늘 지쳐요. 상담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날 이후 미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해질 줄 몰랐어. 괜히 혼자 정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명심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맺는데도 때가 있고 놓아주는데도 때가 있다. 누군가를 놓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권영진 어르신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과거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라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강연에서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것은 이미 떠난 손님에게 계속 음식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떠난 손님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영진 어르신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떠난 손님을 배웅하자. 그리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여백을 만들자. 이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많은 노년층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비움의 능력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 미련을 내려놓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낮아지고 우울감과 불안이 감소합니다. 하버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심리적 비움 능력이 높은 노년층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 142%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움을 지혜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년기에 와서야 깊게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 집착이 많아서 그래. 버리면 잃는 게 아니라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두렵지? 그건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게 너를 지켜줬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야.
사실은 너를 무겁게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짧은 대화 속에도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함께 가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남고 떠나야 할 것은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비움은 가장 큰 복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 비우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숨을 쉽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면 평생 몰랐던 감정과 깨달음이 들어오고 새로운 관계가 들어오고 뜻밖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비움이라는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손님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움의 힘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5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년에 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이 단단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여러 굴곡을 지나오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나를 지켜낸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힘입니다. 이 힘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편안해지며 온화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박영숙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을 며칠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작은 오해에도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 툭 내뱉은 말이 박영숙 어르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요즘 영숙 씨 좀 예민해졌나 봐. 집에 돌아와 어르신은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나는 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 그날 밤 어르신은 평생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하루 10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모임에서 누군가가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좀 달라졌네. 과거라면 마음이 쓰였을 텐데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사람 말은 바람이 스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을 듣던 지인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영숙 씨처럼 살고 싶다. 영숙 어르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늦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김세훈 어르신은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늘 분노와 억울함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79세 되던 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감정을 참는 거지 미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는 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 말은 세운 어르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분노, 슬픔, 억울함, 후회 같은 감정을 종이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어르신은 종이를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처음으로 내려놓는 것 같아. 그 후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달라요.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해 보이세요. 세운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있던 진짜 나가 보이기 시작하더구나. 이수자 할머니는 평생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혹시 가족에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숨 쉬는 것보다 걱정이 먼저 오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편지를 써줬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가 덜 걱정하면 할머니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고 이수자 할머니는 크게 울었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대신 감사부터 하자. 몇 달 뒤 동네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수자 씨,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날씨가 맑아졌어. 심리학자 데이비드 스노드는 70세 이후 삶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요소가 감정 회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 회복력이 강한 노년층은 스트레스가 와도 금방 안정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안정되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하버드 성격 연구에서는 70세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단단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삶의 풍파를 이겨내는 힘, 그것은 체력보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나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너무 몰라서 그래.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래. 너는 평생 남만 보느라 너는 못 본 거야. 너를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단단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조금씩 멈추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작은 대화 속에서도 마음을 다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 마음이 단단해지면 세상의 말이 칼처럼 꽂히던 것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일이 기쁨이 되고 사람과의 갈등도 줄어들고 과거의 상처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이 평안함이야말로 말년에 들어오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재물보다 크고 건강보다 오래가며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마무리. 이렇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비우고 마음까지 단단해지면 삶 전체가 놀랍도록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징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뀔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결론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말년에 복이 들어오는 삶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인연과 일을 마주합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피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년에 찾아오는 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오는 행운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선물도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을 다루는 태도,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쫓지 않고 시간을 품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깊어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잃어버린 나가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마음까지 단단해지면 이제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은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회수된 시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감정, 놓치고 지나간 소중함,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도 변할 수 있다. 나는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짧은 말이 남은 시간을 완전히 새로운 계절로 바꿉니다.
말년의 복은 마음의 계절을 바꾸는 순간 들어온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든 마음의 계절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집착에서 비움으로, 후회에서 감사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 자신으로. 마음의 계절이 바뀌는 순간 삶 전체가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말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실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시간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고, 남의 시선에서 한 발 떨어져 보고, 불필요한 것을 하나 비워보고, 마음을 지키는 시간을 하루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러분의 말년에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은 지혜를 만들고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